일단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액션 플러스라는 기치로 좀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액션 유드 17845라는 기치로 제가 부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2만 명의 학우라고 하기보다는 17,845명의 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우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자 하는 것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액션 플러스, 이제 기본에 더 충실한 학생회, 그리고 그것과 거기에 더해서 더 열심히 행동하면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올해 총학생회 기치였고요. 총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학우들 만나면서 가장 이제 또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대화가 가장 하고 싶었어요. 학우들하고 좀 소통하고,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 큰 것들까지, 뭐 사소하게는 뭐 밥 먹었느냐, 아니면 뭐 요즘 뭐 어떻게 생활하느냐,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같이 그냥 사소한 것부터 잘 좀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친근하게 좀 이게 다가가고 싶었던 게 올해 가장 컸습니다. 올해 학기 초부터 학생총회도 했었고, 학생총회가 역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5.18 사업도 상당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국정원 관련된 투쟁들 이런 것들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이제 9월달에 했었던 총투표, 전남대학교 총투표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부총학생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린 친구들도 해가지고 선배들까지 해서 같이 좀 힘 모아가지고 많은 실천 활동들을 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총투표라는 것을 만들어냈었고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학우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추석이 있어가지고 짧았고 하지만서도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학우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대중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역사기행이라든지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축제도 정말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컸던 거는 이제 5.18 때 어렵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 투쟁이 좀 있었어요. 실참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해서 그 기간에 학교에서 5.18도 크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투쟁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말 마음적으로는 정말 많이 뿌듯했고, 그런 성과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총투표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투표 기간에 더 많은 학우들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런 학우들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뭐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평가하는 거지만 그 중에도 성과를 더 좀 잘 평가해서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서 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했었던 것, 그 전남대학교 BTL 기숙사가 있는데, BTL이 이제 의무 삼식이 있었어요. 의무 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끼워 팔기 형태인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그것이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행동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폐지를 시켰죠. 의무 삼식 폐지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전면 자율식이 되면서 학우들이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까지 이어가지고 이제 전면 자율식이 아니라 전면 자율 선택식으로, 자율식도 할 수 있고 일식, 이식, 삼식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추구했던 대로 잘 되었고, 그런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 5.18 사업이 저희는 항상 좀 가장 크고, 그런 5.18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널리 알리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은 육체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것들도 좀 특별하게 사업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역사 기행이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많이 하나가 줄긴 했는데 작년에는 백두산 역사 기행 그 다음에 독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세 곳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두 곳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은 그대로 갔고 제주도 독도만 좀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런 역사 기행에 있어서 장소야 이렇게 어디를 갈 것인가, 그곳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독도나 제주도 뭐 다른 거는 그게 한정되지는 않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욱더 고취시키고 그리고 역사 고구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역사 항쟁에 대한 역사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가서 좀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백두산 역사기행은 정말 많은 학우들과 함께 꼭 가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소소한 거는 이제 총리 학생이랑 함께하는 뭐 액션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그 학기가 끝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이제 뭐 기숙사에서 학교 근처로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기숙사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이삿짐을 좀 같이 날라드리는 그거 한번 하면은 뭐 차 부르면 그것도 몇만 원 많이 깨지거든요. 그것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하나 있군요. 뭐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부총님 이제 부총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부총이 쏜다, 부총이 간다, 부총이랑 놀자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부총님께서 부총이 쏜다는 2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우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그런 것들 꾸준히 진행해왔었고 부총이 간다는 뭐 이게 부총님이 가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부총이랑 놀자도 부총님이 그때 여러 가지 뭐죠 보드 게임 이런 것들 구비해가지고 직접 가서 같이 놀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전국 그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만 하면은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대학 공부에서 예, 형사 소송이 걸리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되면은 대학 공부에서도 더욱더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밀 수 있고. 서울 지금 광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었지만 서울에서는 좀 서울과 광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서울이 이제 중앙 본부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의견을 거의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끼워 팔기이고 불법이다. 공정거래위법에 이제 위반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조치해라.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걸 자율적으로 학생들과 학생 대표라든지 의견을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해라.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런 내용으로 제소가 된다면은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됐었죠. 우리 학교도 있는데. 음식이요? 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회라든지 학우들한테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실현하는 것이 학생회인데 학생회에서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생회가 그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그냥 개인이 그렇게 제소를 할 수도 있어요. 성균관대가 그게 좋은 예거든요. 성대가. 예, 성균관대가 어떤 학우 한 명이 그를 공정거래에 제소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대학 학교 기숙사에서 바로 1학기 때 제소했는데 바로 이거 2학기 때부터 개선하려는 했던 그 사례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방금도 저희 대학공부 교무부총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저희가 남은 공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공약이 이제 지금 재수강 학점 제한을 지금 이번 계절학기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10불 이하는 재수강할 수 있고 대신에 재수강한 학생들은 A0까지밖에 못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 지표에 의해서 그걸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러게 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학우들이 지금 불만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있어요. 찬성하시는 학우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돼 버렸다는 거죠. 아 원래. 그 부분이 이번 계절학기부터 바로 시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학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재수강을 못 하신 학우들도 정말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 확대 운영위원회라고 과 회장님들 단대위원 다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며칠 10월 15일 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결된 사항이 이것을 잠정 중단시키고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대학 본부에 의사전달을 했고요. 그 문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학점 2월제 그 중에 이제 실험이라든지 뭐 교직이수 이런 과목들이 1학점짜리나 2학점짜리가 있단 말이죠. 나머지 잔여 학점들이 있어요. 1학점이나 2학점, 예를 들어 1학점짜리 들으면 2학점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을 수는 없단 말이죠. 똑같이 등록금 예를 들어 200만 원 내고 이 부분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걸 또 발생하게 되면은 또 학점을 적게 듣게 되면은 이게 남아서 나중에 또 등록금 또 내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여 학점들을 2월 시켜가지고 뭐 합쳐서 들을 수 있게 하자 하는 안을 냈고 그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바쁘시겠네요. 아니 뭐 제가 바쁘기보다는 진성훈 위원장 아세요? 예 전남대학교는 아 따로 있어요? 예 전학대회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회에서 그 대의원 중에 한 명을 선출을 해요. 이렇게 하고 총학생 보통 회장님이 안 하시나 보네. 예 전남대학교는 그래요. 그래서 총학생 회장이나 총학생회 간부들은 선거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선관위 일은 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이 나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1년을 함께 더 믿고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학생 운영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아까 말씀 총학생회장이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간부님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또 거기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회와 종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논의해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전체 같이 하는 회의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평가도 하고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같이 또 붙어가지고 해주고 저는 그냥 그런 것이 좀 가장 크고 그게 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더욱더 그런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는 더욱더 주인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는 실제로 이런 실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다기보다는 더 많은 학우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면에서 학우들 만나고 학우들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총학생회로 와서 우리 간부님들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우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자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학우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총학생회를 뭐 제가 평가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면 평가는 이제 학우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가장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평가는 결국에는 이제 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이제 선거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선거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받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라기보다는 얼마나 그 역량 내에서 정말 최대한 하려고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솔직히 없다고 보고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그 평가의 기준이라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 한 명 보면은 정말 잘하는 간부님도 계시고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 간부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점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뭐 항상 뭐 높은 점수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잘 평가해가지고 내년에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 계획이죠.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활동은 기성예비 반환 소송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문제 그리고 대학
교과부에서 이런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 평가나 지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좀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총장 뭐 직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금 문제 가장 크죠. 가장 큰 거는 등록금 문제 그리고 국정원 문제 대학생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이 좀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그래요. 이제 가끔 학교를 돌아다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총학생장이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학교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학교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학교가 뭐 학우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학내에서만 될 수 있는 거에서는 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값 등록금 문제도 전남대학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장 직선제 문제, 그 기성예비 문제도 이런 것들이 전남대학교만 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큰 좋은 예가 작년에 BTL 아까 의무 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전남대학교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개가 넘는 대학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소를 했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빠르게 이것들을 성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희망만 가지고 그냥 꿈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연대 활동이라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역할은 되면은 학우들의 이유와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고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인데 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운동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선거 때도 강의 선전 들어가가지고 학생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말씀드렸고 다만 학우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우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학생운동 해야 되고 그리고 학우들의 이유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학우들한테서 많은 공감을 얻어냈었죠. 학우들이 학생운동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생각에 있어서 나와 공감되지 않는 학생운동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해설과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나에게 그런 해설도 하지 않고 그러게 총학생회만 독단적으로 활동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회에서 어떻게든 학우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려고 그 소통의 창구를 좀 많이 열어놓으려고 했었던 것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이제 대표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학우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더불어서 이제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부분도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학우들하고 가장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학우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에는 저는 정말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가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총학생회에서 학생이라는 곳에서 그것들을 공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1년 사업으로 좀 밀고 간다든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복지 이렇게 하면서 뭐 정수기를 한 데서 설치해준다느니 뭐 핸드폰 USB 나눠준다느니 이런 거는 저는 학우들의 직접적인 삶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뭔가 나눠주는 거는 그냥 이벤트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직접적인 복지 향상이 된다는 것은 학우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우 개개인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런 거 있죠. 초학생에서 뭐 축제를 하는데 가수를 뭐 누구를 부르냐 뭐 얼마나 돈을 뭐 쓰느냐 이런 거 그런 쪽에 얼마나 돈을 쓰냐 이런 것보다는 축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학우들은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학우들이 좀 주인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제 때는 거의 가수 같은 거는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각 과에나 각 반에서 이렇게 직접 준비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대학 축제가 아무래도 참여 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관람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각과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개인 뭐 학우들의 그런 장기를 뭐 더욱더 특기라는 걸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축제 아니겠는가 싶어요. 뭐 가수 누구냐, 가수 많이 부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래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사회적인 구조에서 거기에 좀 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좀 사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활동해보고 그렇게 많은 걸 체험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내 인생의 스펙이 되는 거지. 자격증 몇 개 더 따고 영어 공부 몇 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취업하는 거에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지. 내 인생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대학 생활이라고 좀 생각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 방학도 없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낮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대학 생활만큼은 정말로 이거를 해야 하는데 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는 그런 도전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그에 따른 행동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잘못된 걸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구심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학생들 만나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토론도 해보고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하면서 만들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자기 삶이.